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저는 빼주세요. 용산 전화받은 여권 인사들 하나같이 손사래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정권이요. 개각을 한답니다. 비서진들 대대적으로 개편한대요. 후보도 참모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개각, 그러니까 내각도 싹 바꾸고 국무총리도 바꾸고 막 그런답니다. 뭐 좋아. 선거에서 졌으니까 당연히 뭐 쇄신을 하는 쇼라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바꾼다고 해. 자, 근데 바꾸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후임자가 필요하죠. 자, 근데 윤석열 쪽에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안 하려고 한대. 저 이번에는 다른 사정이 있어서 못 하겠는데요. 라고 거절한답니다. 심지어는 저는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기도 한대요. 심지어 용산에 전화를 안 받으려고 일부러 전화를 꺼두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손사래를 칠 뿐만 아니라 전화를 안 받으려고 생쇼 난리 부르스를 떨고 있다는 거죠. 우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그렇기는 지금 용산 따라 들어갔다가는 뭐가 된다? 말 그대로 X 되기 때문이지. 가평자시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나 좀 부르지 마 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애정하던 사람들도 윤석열의 종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야, 이제는 우리가 도망쳐야 될 때야. 윤석열 옆에 남아있어서는 안 돼.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지. 겨우 받았더니 난 좀 빼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용산의 상황이 그렇답니다. 지금 대통령실 상황이 그렇대요. 경우에 따라서는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 경우 생각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긴다고 그럽니다. 한덕수 같은 경우는 교체하고 싶지만 교체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뭐 후보가 나오고 있죠. 뭐 김한길이 한다는 등, 원희룡이 한다는 등, 오만 때만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거 다 현재로서는 낭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나는 빼주세요. 윤석열 정권의 엑소더스가 시작됐다입니다. 아시다시피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에서 책임론이 불거집니다. 특히 용산의 책임이 크다. 선거 패배 최대 책임은 용산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건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3년차 식물 대통령 현실로 돌아왔다. 뭐 이런 보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용산은 윤석열은 사면 초과 상태입니다. 선거에서 패한 건 결국 윤석열 때문이야. 물론 한동훈이가 참 웃기는 선거운동을 했죠.
유시민 작가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선거운동은 없었다. 어떻게 말싸움, 말꼬리 잡기 식으로 선거운동을, 그것도 여당이 한단 말인가. 여당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자, 마치 악플 달듯이 말꼬투리 하나씩 잡고 깐족대는 이거를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는 한동훈 보면서 참 난감했어요.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소양을 못 갖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요,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하겠다,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이렇게 배분하는 것은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더 그럴싸하고 누가 더 희망을 주는, 누가 더 마음에 드는 계획을 제시하냐에 따라 가지고 정권이 가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고 가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비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 없이 말싸움만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선거를 하겠다, 이건 기본적인 소양이 안 된 거예요. 당장 지금 대한민국의 꼬라지를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물가는 폭등을 하죠. 유가도 폭등을 합니다. 지금 원화는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1,384원까지 올랐습니다. 조만간 1,400원대를 돌파할 것 같아요. 이 상황이면 위험합니다. 1,400원대가 되면 위험해요. 근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윤석열 정권에 누구 하나 환율 얘기하는 거 봤어요? 안 합니다. 자, 지난해 우리나라 나라 살림 적자가 80조가 넘는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110조라고 합니다. 30조를 여기저기 숨겨놨대.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110조가 넘는 적자가 생겼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요, GDP의 50%를 돌파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40% 돌파했다고 그 쌩 난리를 쳤던 경제 관료들 지금 다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생긴 거는 윤석열 정권이 부자들한테 자원을 많이 배분했기 때문이죠. 세금을 깎아주고 부자들을 지원해주고 이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윤석열이는 그렇게 부자들 지원하면은 부자들이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기업을 해서 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것이고 그 결과 세금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된다. 이런 개소리를 했어. 그거는 이미 100년 전에 틀렸다는 게 나왔는데 진짜 대한민국의 그 기득권이라는 새끼들은 정말 이상한 새끼들이야. 100년 전에 아니라고 입증이 된 거를 굳이 다시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해. 전 세계에서 100년 전에 폐기됐던 주장, 세금을 깎아주면은 모든 것이 잘 풀린다 라고 하는 그저는 100년 전에 폐기된 주장이에요. 왜? 그때 그 주장 때문에 세계 대공황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지금 100년 전 그 주장, 세금을 깎아주면은 기업이 더 활성화될 것이고 기업이 더 활성화되면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 그 100년 전에 틀렸다라고, 그 이론은 틀렸다고 나왔다고. 근데 그 이론을 여전히 물고 뜯고 계속 빨고 하는 데가 어디다?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한국하고 일본의 적폐들이 그래요. 자, 여하튼 원점으로 원래대로 주제로 돌아와서요. 자, 이런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 국가 운영 정책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한동훈이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라고 해야 정상이야. 근데 그 얘기는 전혀 안 해. 그럼 뭐 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말꼬리 잡고 이재명 말꼬리 물고 늘어지고 조국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툭 하면은 김준혁 교수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아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거죠. 윤석열이가 나라를 망쳤고 한동훈이가 망친 거를 포장하기 위해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고 요 두 개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으면 당연히 책임론은 그렇게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 책임을 뭐 누가 져야 할 것이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면 최종적으로 윤석열이 혹은 한동훈이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은 물러났어. 근데 사실 한동훈이 뭐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진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윤석열한테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방향은 윤석열한테 갈 겁니다. 따라서 이 윤석열이 모든 책임을 지고 솔직히 물러나야 돼. 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윤석열한테 전화가 오는 거 별로 받을 생각이 없는 거지. 게다가 지금 조선일보는요, 계속해서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동훈을 자꾸 띄우려고 그래. 한동훈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솔직히 윤석열이 잘못한 거잖아? 그리고 윤석열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동훈을 앞세워서 2차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자,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저 대통령실입니다. 장관 자리 한번 맡아주시겠습니까? 라는 전화가 반가울까요? 아니지. 싫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알아서. 지금 안 그래도 여기저기에서 인적 쇄신을 하라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인적 쇄신은 뭡니까?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윤석열 날려라는 거예요. 아니면 윤석열 주변 사람들 날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들어갔을 때, 자, 그 사람들은 책임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들 역시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슬슬 빼는 거죠. 총리나 비서실장이나 당대표 싹 다 갈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누가 보더라도 망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결국 누가 망하는 상황입니까? 윤석열이 망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윤석열이 망하면서 국힘당 전체가 망할 상황인데 요거를 벗어나려면은 윤석열만 망하게 해야지 국힘당은 그나마 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장관하라고 오세요 하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죠. 총리도 바꿔야 되고 비서실장도 바꿔야 되고 당대표도 바꿔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일단 비서실장은 원희룡이가 뭐 하는 것으로 거의 뭐 굳어졌다고 하죠. 비서실장 처음에 이동관을 한다 그랬다가 한방 되게 비난을 대박 얻어먹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원희룡으로 바뀐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밖에 다른 사람들, 총리, 장관, 혹은 여러, 비서진들,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지. 특히 총리와 관련해가지고요, 신임 국무총리를 누구로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덕수가 지금, 사표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후임 총리를 빨리 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후임 총리를 현재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총리는 원래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동의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민주당이 동의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지금 그거를 그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김한길 얘기가 나옵니다만 김한길 글쎄 민주당이 김한길을 총리로 인정해 줄까요? 아닐걸요?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했다가는 대통령의
그 지명을 받아서 뭐 공직에 나가려고 했다가 개망신만 당하고 정치적 생명만 위축된 상태에서 끝이 나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도 나도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후보군에서 빼주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당연한 얘기죠.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도 총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이참에 자기가 도망가야지 그나마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참에 도망가려고 할 거예요. 자, 한덕수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단물 다 빼먹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제부터 총리가 될 사람들은 패전 처리용이야. 한덕수가 선발 투수였다면 선발 투수가 망친 경기 이제 패전 처리 투수가 들어가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패전 처리 투수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잘해봤자 본전, 못하면 개박살. 예. 근데 여러분 같으면 패전 처리 투수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고 하지만 3년 당장 이준석만 봐도 그러잖아요. 정말 3년이나 남았을까요? 라고 하는 판국 아닙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석에서 지금 8석이 모자란다고 했죠. 이 8석, 아마 8석을 이준석이가 빼내올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이 국힘당에서 최소 11명을 더 빼내오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15명 수준을 맞추겠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현재는 20석에 15석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3명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에서 일부가 넘어가는 방향 뭐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가 되고 있나 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15석을 맞추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준석도 15석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지네들 3명이니까 국힘당에서 12명을 빼내오면 되죠. 예. 빼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 사람이 있는 거야. 김용태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도 여차하면은 이준석한테 넘어가려고 하는 애들이 꽤 있대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큰 소리 치는 거지. 진짜 3년이나 남았을까요? 라고. 자, 이 상황에서 누가 장관 하겠습니까? 총리 할까요? 그리고 누가 비서관, 참모 이런 거 할까요? 안 하지. 나라도 안 하지. 패전 처리 투수인 정도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패망한 월남의 마지막 대통령 같은 꼬라지 나는 거 아닙니까? 월남이 패망할 때 그 민 대통령인가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 사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베트콩한테 붙잡혀가지고 감옥 갔어. 대통령이 감옥 가는 바람인데 그 밑에서 있었던 다른 장관이나 참모들은 어떻게 됐을까? 예. 실종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 꼴이 나는 거야, 이제. 지금 윤석열 밑에 들어가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전화 오면 전화 받겠어요? 전화 안 받지.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